지난 3월 이른 봄, 취재팀은 한 바다를 찾았다. 끝없이 이어진 시면의 세계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또 다른 물속 세상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직각으로 꺾어지는 바닷속 거대한 절벽. 아무리 내려가도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바닷속 세상이 천문을 여는 순간이다. 이곳의 이름은 블루코너. 이 프로그램은 수중 직벽의 세계 블루코너에 대한 최초의 탐사 보고서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다와 가파도 사이, 이 좁은 해역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깊은 바다가 있다.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은 취재팀. 무성한 해저류 숲이 이어진다. 수심 10m 지점. 드디어 탐사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직 절벽에 다다랐다. 이 밑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호흡을 조절하며 내려가기를 15분여. 탐사팀은 절벽 가까이 몸을 바짝 붙인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한 조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어느 순간 조류에 휩쓸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심 30m 지점. 탐사팀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수심에 다다랐다. 마주한 것은 바닷속 거대한 수직 절벽의 세계 블루코너. 말로만 듣던 블루코너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블루코너는 유난히 물살이 거세다. 한 번씩 물살이 일 때마다 시야가 탁해질 정도다. 절벽 곳곳 덩치가 작은 물고기들이 거센 조류를 피해 숨어있다. 인근 해역에선 보기 드문 대형 산호는 전문 다이버들도 놀랄 정도. 천연기념물 제456호 해성. 일명 바다의 소나무로 불리는 해성 역시 절벽의 보금자리를 들었다. 식물처럼 보이지만 해성은 동물인 산호의 일종이다. 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해송이 이곳에선 무려 1m가 넘게 자라며 건강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블루코너에는 수직 절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블루코너의 직벽 사이사이는 수직으로 크고 작은 계곡들이 형성돼 있다. 이 계곡은 작은 생명들의 은신처가 된다. 그 계곡 위로 햇살이 비친다. 다이버의 등장에 놀란 듯 집게 한 마리가 허둥댄다. 탐사팀의 손을 떠난 군소 한 마리가 멋진 유영 솜씨를 뽐낸다. 탐사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수천 마리의 자리돔대가 나타났다. 때마침 상승하는 조류를 타고 절벽을 올라온 것이다. 그 뒤를 이어 줄도 하던 무리가 등장한다.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줄도하도 한창 먹이 사냥 중이다. (90도로) 꺾이는 거대한 수중 직벽에서는 아랫물과 윗물이 맞부딪혀 거센 조류를 만들어낸다. 이 거센 조류는 바다를 휘저 가라앉은 영양염류를 불러일으키고 이 영양염류야말로 물고기들을 살찌우는 귀중한 먹이가 되는 것이다. 여러 종을 한꺼번에, 그것도 수천 마리씩의 떼를 관찰하기란 우리 바다에서 쉽지 않은 일. 영양염류를 따라 작은 어리들이 모이면 이를 사냥하기 위한 큰 물고기까지 찾아온다. 이렇게 블루코너에서는 먹이 사슬의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갑자기 해조류들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강해지던 물살이 더욱 거세졌다.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 때 블루코너의 조류는 정점을 이룬다. 더 이상의 촬영이 불가능하다.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지금부터는 서둘러 철수해야 한다. 철수하던 탐사팀은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어 절벽에 붙은 해조류를 잡고 올라가야 한다. 전문 다이버들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만큼 블루코너는 거센 물살로 인간의 침입을 경계하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예, 뭐 어떠셨습니까? 한국해양연구원 명정구 박사. 그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이곳 블루코너의 존재를 확인했다. 수중 경관으로 봐도 여기가 블루코너라고 칭할 만큼 멋이 있고, 또 학술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열대나 열대 어종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의 온대 어종들하고 어울리면서 항상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바로 뭐 바닥 한 45m까지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웅장하고 대단하죠.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블루코너를 품은 섬 가파도. 논 한마디가 없는 이 섬에서 대대로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것은 바다다. 조용하던 섬이 떠들썩해진다. 일주일에 2번, 그동안 건져 올린 해산물을 파는 날이다. 오늘 2대1인데
모두 합쳐 170여 명의 주민. 가파도의 주 생산물은 소라다. 특히 가파도 소라는 유난히 크고 육질이 좋아 다른 곳보다 높은 값을 받는다. 하루에 건져 올리는 양이 평균 1000kg. 가파도 주민들에게 바다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아니가 이거 오게 나 4개에 6점 샀다 3개. 그러니까 잘못돼서 개미. 가파도 해녀들은 한 달에 보름남짓 물질을 나간다. 이제 돈 벌러 가요. 가파도의 해녀는 현재 75명. 전국에서 해녀가 제일 많은 섬이다. 게다가 물질을 잘한다는 상군 해녀의 숫자가 많기로도 유명하다. 해녀들이 배를 댄 곳은 수심 10여 미터 내외의 앞바다. 블루코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류가 약한 곳이다. 무성한 감태밭 사이를 누비던 해녀가 금방 소라를 발견한다. 상군 해녀답게 눈을 돌리는 곳마다 어른 주먹만한 소라를 족족 잡아낸다. 하지만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다. 전국에서 물질을 제일 잘한다는 이들이지만 수직 절벽의 블루코너만큼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수심이 많아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어디가? 직벽이는데. 아, 거기는 못 내려간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직벽 꺾어지는 부분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꺾어지는 부분까지는 가지지. 네. 그디 가서 쌍쌍쌍 담아오는 거는 해주지. 네. 그런 데 있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울발 세고 하면은. 거기가 그렇지. 아. 그디를 잘 무서워가지고 고기 나올까 봐. 그 밑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궁금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으면 가보지. 얼마나 전북이 풍성한지. 들리는 말로는 다 풍성하다 하니까 우리는 눈으로 안 보니까 뭐 풍성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봐야 과연 소문대로 풍성하구나 한 거를 느끼지.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어떻게 가요? 이거 지고. 네. 아, 못 가. 탐사팀은 다시 한번 블루코너를 찾았다. 직벽을 타고 흐르는 쇠찬 물살은 수중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 이곳의 감태들은 유난히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온 힘을 다해 겨우 한 뿌리를 뽑아들었다. 블루코너의 거센 조류를 이겨내고 절벽에 붙어 살아가기 위해 감태는 억센 뿌리를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한 탐사대원이 신호를 보낸다.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바로 전복이다. 몸에 해저를 붙여 위장하고 있지만 분명 전복. 녀석들은 지금 한창 식사 중이다. 생전 처음 만난 인간의 모습에 놀란 듯 잔뜩 몸을 웅크린 전복들.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손으로는 도저히 떼낼 수 없을 만큼 힘이 세다.
수온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갈조리를 주먹이로 삼는 전복의 집단 서식은 블루코너가 가진 건강한 생명력의 증거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어른 손바닥만한 전복.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곧이어 제작진은 소문으로만 듣던 블루코너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중의 작은 골짜기, 죽은 페루의 껍질들이 모여있는 곳. 그 옆을 살펴보자 대형 전복 껍질 2개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커다란 전복 껍질을 발견한 제작팀은 그 근처를 샅샅이 뒤졌다. 잠시 후 좁은 바위 틈에서 전복 껍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전복들은 자연의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다. 그 크기는 실로 탐사팀의 눈을 의심할 정도. 껍질 안쪽으로는 부착 생물들이 이미 둥지를 튼 상태. 이것은 전복이 바닷속에서 자연사했다는 증거다. 전복이 재수명을 다할 정도로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는 곳. 이곳이 바로 블루코너다. 소문을 듣고 제주대학교에서 폐류를 전공하는 최강식 교수가 제작팀을 방문했다. 진짜 오래 살았네. 한 30년은 살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면 30년 정도 됩니까? 예, 그럴 겁니다. 이게 폐각 성장이 한 여기까지는 자라요. 여기 좀 나이트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마 이만큼 자라는데도 한 7, 8년 걸리거든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요만큼 한 1.5cm, 2cm 되는 거 종묘를 만들어갖고 요만큼 크는 데가 한 3년 걸려요. 그러니 뭐 이러면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 한참 할아버지.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정확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 전복의 크기는 전문가도 놀라게 했다. 예로부터 가파도 전복은 크기로 유명하지만 이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 확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라려면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개치렁이도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끼벌레도 붙어 있고 이건 또 다른 그 복종류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아마 여기 근처에 그 수온 조건이나 또 먹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전복이 살기 좋기 때문에 크게 자라고 죽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크게 자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성립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전복은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가 발견되어 제주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만큼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커 기록 남기기에 바쁘다. 가파도에서 물질을 제일 잘한다는 해녀가 이 미지의 바다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블루코너의 거센 물살을 경험한 제작팀은 해녀의 안전을 위해 함께 잠수하기로 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한까지는 내가 한번 이렇게 최초로 해보겠습니다. 몸 좀 풀리려고. 몸 풀어야지. 먼저 들어가시죠. 예, 들어갑시다. 전복 많이 잡아있어. 가파도 앞바다를 제 집처럼 드나들지만 블루코너에는 처음으로 와보는 해녀. 이곳 해녀들의 몸과 호흡은 수심 10m 내외에만 적응된 상태다. 준비 다 됐어요? 예.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 블루코너는 이 낯선 방문객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맞아줄까? 안전한 잠수를 위해 제작팀은 블루코너가 시작되는 직벽에 위치를 잡아주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드디어 해녀가 잠수를 시작했다. 그런데 직벽 근처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 수심 13m 지점. 평소엔 이 정도까지 잠수를 하는 그녀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 듯 일단 직벽 아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마음을 다잡은 해녀가 다시 한번 차고 내려간다. 과연 가파도 최고의 해녀답게 카메라가 미처 쫓아갈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속도. 하지만 최대한 숨을 참아도 50여 초. 수심 25m 지점에선 더 이상 내려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 번 돌아볼 사이도 없이 다시 수면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블루코너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눈치다. 블루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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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루코너. 해발 20m가 겨우 넘는 작은 섬 가파도 앞바다에 거센 조류를 품은 험준한 수중 직벽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다. 블루코너는 과연 어떻게 형성돼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다른 방법으로 블루코너를 관측하기로 했다. 그거는 90m, 거기는 절벽 높이가 아무래도 50m가 넘는다 나가잖아. 50m, 70m. 아,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거 어선의 어탐기를 통해 수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제작팀. 일단 평균 수심 7m 내외가 이어진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가파도 이 주위 해변 요 주위 해변들은 대부분 그런 이제 거의 다 직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막 직벽이 딱 튀어나오고 이제 튀어나오고 그렇게 높습니다. 막 얘가 막 삭막하게 돼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막 그거 막 째져 버려요. 째지는 것도 그런 째지라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바다를 달리자 12.5m의 수심이 곧장 44.5m로 뚝 떨어진다. 불과 1, 2초 단위로 70m, 80m대로 급격히 깊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95m 나오네. 90m대까지 깊어진 수심은 곧바로 100m를 넘어선다. 과연 실제 수심은 얼마나 될까? 여기까지 내리세요! 타면 가면은 팍 들어간다고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요? 이쪽으로. 이제 현재 상태가 한 5, 6m 선이거든요. 배 있는 쪽에. 그러니까 조금 한 막 3m 가면은 조금 빨리 잃어보면 큰 감에 문제돼. 안 보여요. 이 아래쪽이 바로 수직 절벽이라는 얘기다.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가 본 데네, 그지? 제작팀은 이곳을 포인트로 잡고 수심을 직접 재보기로 했다. 수중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밧줄의 길이마다 수심을 표시했다. 탐사대원들의 잠수 준비가 이어진다. 지금부터 추를 매단 밧줄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 네. 조류가 잔잔한 때라지만 높은 파도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상황.
다행히 수중의 조류는 비교적 잔잔한 편. 시야도 막다. 배에서 불과 3-4m 정도를 가자 거짓말처럼 절벽지대가 나타난다. 직각에 모서리를 꺾어 내려가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이어진다. 정확한 수심을 재기 위해서는 최대한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이 관건이다. 하강 틈틈이 수심계를 확인한다. 아직은 별 이상 없는 상황. 수심이 깊어질수록 시야는 어두워진다. 탐사팀은 마침내 한계 수심에 다다랐다. 현재 수심 30m.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무리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줄을 매단 밧줄을 바다 밑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과연 밧줄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끝없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밧줄. 어느덧 수심은 70m에 이르렀다. 70m. 예. 논다. 네. 그래 맛있겠다. 수심 70m에도 밧줄은 끝없이 내려가기만 했다. 수심은 드디어 100m를 넘어선다. 100m. 수심이 100m가 넘는다면 수중 절벽의 높이는 거의 90m를 넘는다는 얘기다. 대체 이런 절벽은 어느 정도나 이어져 있는 것일까? 실제 측정 결과 가파도를 둘러싼 블루콘의 수중 직벽은 무려 9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도 인근 해역엔 수심 100m의 바다를 찾기 어려운데 직벽의 수심은 평균 40m에서 100m로 그 웅장한 규모를 증명했다. 그렇게 직벽이 떨어진 곳은 생물상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해조류라든지 상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그 조류가 이렇게 꺾임으로써 그 모이는 어류의 그 양이라는 것은 지난번 조사 때도 보다시피 뭐 30-40cm 되는 것들이 몇 천마리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좋은 어장 또는 생물들로 보면은 다양한 종들이 모여서 이제 먹이를 먹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모임의 어떤 뭐 밀집이 높은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블루코너, 즉 수중 직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팔라우다. 남태평양 앞바다에 자리한 팔라우는 사시사철 수많은 다이버와 사진작가들이 찾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다. 대형 어류들의 화려한 군무에서 만타 가오리까지 팔라우 바다는 열대바다 특유의 화려함으로 건강한 원시의 생명력을 자랑한다. 이 바다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연간 8만 명의 관광객이 팔라우를 찾는다. 얼마 전 국제해양기구가 세계 최고의 바다로 선정한 팔라우. 이곳을 최고의 바다로 끌어올린 건 바로 블루코너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다이버들과 해양학자들에게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손꼽히는 곳. 팔라우의 블루코너 역시 직각의 절벽지대다. 거센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밧줄을 단단히 잡은 다이버들은
이제 블루코너만의 독특한 생태계를 감상한다. 이곳에선 상승하는 조류를 따라 올라오는 작은 물고기 떼부터 이들을 사냥하는 상어까지 바닷속 치열한 먹이 사슬의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조류가 워낙 커서 위험이 도사린 곳이지만 이 스릴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은 아무리 비싼 비용도 마다하지 않는다. 블루코너는 팔라우를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카파도 앞바다는 거칠게 성을 낸다. 오직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섬 사람들에게 파도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 특히 조류가 세기로 유명한 카파도는 더욱 그렇다. 조류가 celce기는 한 4, 5노트 갑니다. 아까 보니까 막 이 파도 치듯이 막 일어나던데. 예, 4, 5노트 가면서 그 좀 파도 세나 그때는 막 뭡니까 이 물이 막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빠지면은 또 위험하고 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뭐 고기도 좀 단단하고 이렇게는 그래요. 거친 파도 속에서 의외로 잔잔한 수면들이 눈에 띈다. 거친 파도가 오히려 밀려나는 모습이다. 바로 이 밑이 블루코너라는 증거다. 블루코너의 거대한 수중 절벽에 부딪혀 위로 솟구치는 조류는 거친 파도를 밀어낼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가파도 주변에 여기 수심이 굉장히 얕다가 갑자기 깊어진 절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그 가파도 주변역을 올 때 갑자기 절벽을 만나는 형태가 되죠. 그 절벽을 만나서 그 얕은 수심을 통과해 가려니까 엄청나게 강한 조류가 생기고 파도가 생길 만큼 거친 조류가 발생됩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에도 블루코너가 있는 곳만큼은 언제나 흰물살이 선명하게 포착된다. 흰물살은 블루코너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쉬지 않고 조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블루코너. 이 거친 조류야말로 카파도 앞 수많은 바다 생명의 모태가 된다. 그 사이에 뭐 여자분 블루코너의 존재는 해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름에만 왔다가 나가버리니까. 이 마라도라는 곳이 본래 이 난류가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가장 우리나라 땅에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양한 생태를 형성할 수 있는 해중림의 그 다양한 어류들이 제일 방문을 많이 하고, 특히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열대 어종들, 아열대 어종들, 특히 어린 시기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잠시 방문했다가 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포함해서 그 새로운 종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장소. 제작팀은 블루코너 앞에 자리한 해중림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북상하는 난류를 타고 올해는 어떤 어류들이 이곳을 찾았을까? 해중림, 말 그대로 바닷속의 숲이다. 수중은 지금 막 봄이 시작되는 시기. 어느새 무성한 싹을 틔운 모자반이 일대 장관을 이룬다.
모자반 숲 곳곳은 갓 태어난 치어들이 몸을 숨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큰 물고기를 피해 도망온 작은 물고기들까지 모여 해중림은 또 하나의 수중 생태계를 형성한다. 원래는 아열대 어종이지만 남쪽 끝 따뜻한 바다에 아예 눌러앉은 파랑돔과 범돔. 겨우내 바위 틈 밑에 웅크리고 있던 자리돔도 따뜻한 햇살을 찾아 수면 가까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쏠종개는 어린 시절 이렇게 몰려다니며 생활한다. 작은 덩치를 크게 보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열대의 바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온대 바다만의 풍성한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블루코너의 해중림. 해중림은 생태적 학술적 가치를 넘어 관광 자원으로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볼락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모자반 사이에 있으면은 자기 몸 색깔도 비슷하고 또 이제 큰 놈들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거기에 또 먹이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 5.5cm, 6cm 사이 클 때까지는 저런데 떠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크면은 자신이 생기면 이제 엄마 옆으로 내려가는 것도 봐 옆으로. 지금은 그 치어들의 유치원. 서귀포 바다에 한 20년 전에 그 모자반들 엄청나게 많을 때 그 분위기하고 비슷하네요. 들어가니까 막 모자반이 완전 진짜 정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둠컴컴한 게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가파도 앞바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연한 해역을 누비는 학꽁치들은 밤이면 빛을 바라며 먹잇감을 유인한다. 민물이 흘러드는 포구 근처에는 뱀장어들이 보금자리를 꾸몄다. 갑작스레 나타난 불빛에 놀란 모양, 숨을 곳을 찾아 나선다. 곤히 단잠에 빠진 녀석들도 있다. 혹시라도 포식자에게 들킬까 잠을 자는 동안 보호색을 띠는 것은 필수적이다. 오히려 행동이 느려지는 밤을 기다려 먹이 사냥에 나서는 녀석들도 있다. 해마다 봄철, 가파도엔 마을 가득 굿장단이 울려 퍼진다. 올해도 변함없이 풍부한 수확과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묘망자다. 유아교수님, 우리 가파도 해녀들 소라 많이 잡게 진짜 유아교수님, 우리 소라씩 뿌렵시다, 전국씩 뿌렵시다, 해삼씩 뿌렵시다. 이들에게 블루코너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풍성함을 약속하는 곳이기도 하다.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수직 절벽의 세계 블루 코너. 위험을 무릅쓴 최초의 탐사를 통해 제작팀은 드디어 블루 코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한계 수심 30m 이내의 탐사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깊은 바닷속 거센 조류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수중 생태계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던 미지의 세계. 블루 코너는 이제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